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장에서 설명 안 했지만 함수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 우리 맨날 쓰는 콘솔 로그인데 우린 콘솔을 만든 적도 로그를 만든 적도 없는데 잘만 쓰고 있었어요. 왜? 콘솔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 제공하는 내장 객체 빌트인 오브젝트이기 때문이에요. 빌트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빌트인 아파트에서 많이 쓰여요. 빌트인 가전이라는 뜻은 건설사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가전제품,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따로 살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내장 객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큐먼트 객체가 있습니다. 다큐먼트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콘솔 로그 다큐먼트 찍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 해보면은 여기 정보들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지금 로케이션 하고 href 보니까 이 URL 같죠, 그죠? URL이고 그 다음에 밑에 프로토콜 보면은 https 쓰는 거, 그리고 호스트는 이거고, 이런 페이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해시라든지. 이거 말고 훨씬 많은데 지금 로고에 출력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클릭, 색깔 바꾸기, 스크롤 내리기, 화면 사이즈 조작, 입력 등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현재 페이지를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런 여러가지 사용자 행동들을 이벤트라고 하고, 이벤트에 따라서 이 다큐멘트 객체를 건드려 가지고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돔 조작이라고 합니다. DOM 돔 조작이라고 하는데, 즉 자바스크립트의 목적은 돔 조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코스에선 돔 조작 내용 생략할 거예요. 리액트에서는 돔을 직접 안 건드려요. 그거를 좀 기피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props나 state, refer에 대해서 뭐 배우게 될 건데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것들이에요. 일단 지금 빌트인 오브젝트 하고 이제 내장 객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 글로벌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일단 코드를 써놨어요. 여러 가지의 리턴 값 낼 때는 이렇게 해요. 지금 들어가서 이제 함수에 보면은 리턴 값이 지금 배열이죠. 배열로 이렇게 하나, 두 개 내보내서 그걸 배열로 받아요. 여러 개 내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배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각자의 타입을 가진 result A, result B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A와 B가 함수 showResult에 A와 B가 들어가서 A와 B를 변경시켰습니다. A와 B는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을까? 안 변경되었을까?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컨트롤 엔터 하면은 3, 4, 1, 2 보면 안 변했죠. 지금 이거 첫 번째 뭐예요? 리저트 A와 B의 결과고, 그 다음에 원래 A와 B의 결과는 뭐예요? 1, 2 안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함수 안에서 값을 변경해도 원래 값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함수 바깥에서 선언한 A, B와 함수 안에서 쓰는 A, B가 서로 다른 A, B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수 바깥에서 선언한 A, B를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함수 안에서 쓰인 A, B를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함수로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값이 복사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사된 이후부터 함수 안에서만 쓰는 이 지역 변수가 됩니다. 지금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 색깔은 구분해 놨죠, 그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값을 바꾼다고 해서 전역 변수 AB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역 변수는 코드 어디에서나 쓸 수 있어요. 함수 안에서 선언한 적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코드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 C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C 콤마 찍고 C는 3이다.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let으로 하죠. 지금 바꿀 거니까. 이제 show result 안에서 C를 5로 바꿀게요. 여기 보시면 C가 들어온 적 있어요? C 넣은 적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console log C 했을 때 컨트롤 엔터 하면은 5가 나왔죠. 지금 원래 3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안에서 5로 바꿔주니까 5로 바뀌었죠, 그죠?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도 갖다 써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배열하고 객체를 쓸 때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룰이 조금 바뀌어요. 배열과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아 변경할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값도 바뀝니다. 한번 보죠. 다음 코드, 배열을 파라미터로 받을 때는 이렇게 타입 쓰고 전체 타입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 2개 붙여서 파라미터로 받아주세요. 결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하면은 우동, 짬뽕, 탕수육 이렇게 됐죠. 첫 번째 로그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리저트, 여기에 이 함수의 결과, 이 리저트를 출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있던 메뉴인데 지금 자세히 보면 원래 있던 메뉴까지 바뀌었어요. 원래 짜장면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우동으로 출력이 된 거예요. 원래 있던 메뉴까지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임시로 안에서 만들어서 바꾸면은 따로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싹 다 지워버리고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임시라는 뜻을 가진 temporarly의 줄임말인 temp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코딩하면서 좀 자주 쓸 겁니다. 이 temp 이거 굉장히 자주 쓸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메뉴를 받아와서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템프에 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템프 안에서 그 0번째를 우동으로 변경하고 그거를 리턴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우리의 기대예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면은 그래도 바뀌었어요. 복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복사를 한 게 아닌 거였어요. 사실은 복사가 아니고 같은 변수를 가리키는 링크가 하나 더 생겼을 뿐입니다. 그 컴퓨터에 바로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링크가 하나 더 생겼을 뿐이에요. 싹 다 지우고 이제 객체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객체의 예를 볼게요.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 수업 맨 마지막에 인터페이스장에서 다룰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없으면 타입스크립트는 작동 안 한다는 것만 좀 알아둘게요. 결과 한번 보죠. 컨트롤 엔터 하면은 둘 다 똑같으니까 왠지 안 바뀌었을 것 같죠?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뭘로 받았어요? 이 인포를 받았죠, 그죠? 인포를 받아가지고 그 인포의 age를 뭘로 바꿨습니까? 18로 바꿨더니 원래 있던 값까지 18이 됐어요. 여기 있는 리저트는 당연히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값인 인포마저 18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배열과 객체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될 거, 배열과 객체는 함수 안으로 끌고 와도 전역 변수이므로 함수 안에서 변경해도 바깥에 있는 값이 변경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초보자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늘려주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게 아니고, 배열과 객체를 함수 안으로 끌고 와서 쓸 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 원하는 대로 작동 안 하면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뭡니까? 코드에서 같은 이름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사실 완전히 다른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소문자 하나 다른 건 당연히 다른 걸 의미하고,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함수 안에 있는지 함수 바깥에 있는지 다른 파일에 있는지 뭐 CSS 코드인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인지 HTML 안에 있는지 뭐 다른 함수에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더라도. 알겠죠? 다음 코드 한번 볼게요. 타입스크립트에선 선택사항으로 리턴 값의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체크해 놨죠? 이렇게 리턴 값의 타입은 여기 소괄호, 그 파라미터 넣는 소괄호 바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 스트링이 아닌 다른 타입을 써서 강제로 에러를 일으켜 볼게요. 넘버 했을 때 넘버 아니죠. 다른 걸 건드렸네요. 여기 넘버로 했을 때 에러가 떴죠? 에러가 뭐라 떴습니까? type string is not assignable to type number. assign 저번에 뭘 했어요? 단순히 생각하랬죠. 배정한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able이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즉 스트링 타입은 넘버 타입에 집어넣을 수 없다. 즉 넘버 타입만 리턴하겠다고 우리가 강제를 하는데 여기 스트링 타입을 리턴했으니까 에러를 일으킨 거예요. 다음 코드 보도록 할게요. 단순한 이제 펑션인데 지금 좀 다른 게 있죠. 지금 파라미터 있나요, 없나요? 파라미터 없죠. 리턴 있나요, 없나요? 리턴도 없죠, 그죠? 파라미터하고 리턴은 여러분들이 함수 만들 때 선택사항입니다. 옵션이에요. 아무것도 안 받고 안 줄 땐 그냥 이렇게 소괄호만 쓰면 됩니다. 안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고 소괄호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소괄호는 저번에 뭐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소괄호가 딱 붙어 있다. 그럼 함수를 실행시킨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실행시킨다.
그러니까 소괄호가 있고 없고는 달라요. 소괄호가 있으면 함수를 실행시킨다는 뜻이에요. 리턴 없이 그리고 함수에서 바로 콘솔 로그를 출력시키고 있죠. 실행을 시켰을 때 뭐가 나온다? 실행을 시켰을 때 바로 콘솔 로그가 찍혀서 나온다. 실행이 되니까, 함수가 실행되니까 이렇게 바로 찍혀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으로 함수의 기본 이론을 마치고 사실 이번 장에서 설명한 내용들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빨리 설명을 했어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를 이제 심도 깊게 다루려고 전공 3학년 때 이제 따로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가르쳐 준 것들만 조금 알고 있어도 코딩하다가 생기는 뜻밖의 문제들, 이게 왜 이렇게 돌지 하는 것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 정리 한번 보고 갈게요. 지역 변수 뭡니까? 함수 안에서 복사해 쓰는 변수 local variable. 함수 바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역 변수 뭡니까? 글로벌 variable. 함수 바깥에서 선언한 변수. 함수 안에서 선언한 적이 없어도 함수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체와 배열은 함수 안으로 가져오더라도 전역 변수이므로 함수의 파라미터로 쓸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코드 안에서 같은 이름으로 쓰였더라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타입스크립트에선 선택사항으로 리턴의 타입을 지정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파라미터 또는 리턴이 필요 없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